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완전 초보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급자 이상 분들은 그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홍화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황화를 사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출란 연감이라는 이 책에 상당히 많은 양의 난초들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난초에 들어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난초를 사야 되는지 라는 우리 궁금증이 생기겠죠. 우리 골프를 치면 내한테 맞는 클럽이, 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난초에 들어와서 난초 하나 사려고 할 때는 왜 이 난초를 사야만 하는가?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죠. 이런 책들을 배경으로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등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난초를 우리가 살 때는 단돈 1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난초를 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지? 왜 이걸 사야 돼? 그리고 1만 원 가지고 이거밖에 살 수 없어? 다른 건 없을까? 라고 하는 목적을 먼저 내가 지출해야 될 돈과 맞추어서 합리성이 존재하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난집에 가보면 또 이런 책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예쁘죠. 그런데 여기에 제한된 이 사진이나 난초집에서 펴서 있는 이 꽃이 날마다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정보나 자료를 보면 3,000번 피워서 한 번 잘 나온, 그것도 잘 나온 게 아니고 화기가 덜 돼서 그저 좀 예쁘게 보이는 정도, 일대 촬영한 그 사진에 의해서 그 사진의 근거로 그 사진을 토대로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난초를 사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은 3,000번 만에 한 번 잘 피는 그 찬스는 기회에 들지 못한다라는 점을 알려드린 바입니다. 가지고 있는 샀던 난초가 1, 2만 원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것을 살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전망이 밝은 것도 존재할 수 있고 현재 싸게 나온 걸 살 수도 있죠. 자, 여기에는 큰 함정이 존재합니다. 현재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그 난초의 품질이 완전 이 정도가 되는 정도, 일대 제시된 그 값에 몇 퍼센트, 일대 얼마가 사다, 이런 사실에 근거한 갭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난초가 잘 자라고 잘 펴주고 시합에 나갔을 때 지불했던 돈과 값어치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할 때만 돈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무가내로 돈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값어치나 이런 것들이 몇몇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도는 된다라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실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동네 주변 지인 가까운 사람들에게 몇 분에게 또 친분이 있는 가게에 가서 자문을 구해서 오케이 사인 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객관적이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오케이가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한국계 맞느냐라는 걸 꼼꼼히 수천 번을 더 따져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명명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명명되는 것 중에서도 한국의 자연생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몇 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짜 자연산 한국생이 맞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오케이가 나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하는 이 난초의 생김새가 어느 정도 미래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트렌드나 어젠다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다 나팔바지로 가는데 혼자 쫄바지 입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봉심이 아주 잘 붙었습니다. 봉심이 아주 잘 붙었습니다.
자, 봉심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홍화이면 된다 일때는 벌어져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잘생긴 홍화여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바뀌게 되면 절대로 벌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봉심이 벌어지면 직업 자체를 안 합니다. 이 화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근이 어쩌다가 한번 펴는 이 난초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품종이 명명이 되었다고 하면 집단 전체에 평균적으로 볼 때 화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설점이 지금 여기 보면 점처럼 떨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U자나 자, 요렇게 잘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하게. 자, 설점 참 잘 들었죠. 100점짜리입니다. 설점이 바로 송화간이죠. 봉화립 이 세 개를 완벽하게 갖추고 이 꽃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더 보기 좋겠죠. 철두철미하게 단돈 10,000원이라고 가게 되면 검정의 검정, 검토의 검토, 자문의 자문, 문의의 문의, 수사의 수사 등등을 통해서 결론을 얻으셔서 모르면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해서 재배 생산 유통하는 명문 업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방굴패는 저희들이 지금 이 2등급입니다. 잎이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2등급이면 8천만 원 정도에 저희들이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 8천만 원을 주고 동방굴패를 사려고 한다면 왜 사는가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8천만 원 돈이 작습니까? 크죠? 자, 만약에 이대발 박사에게 박사님은 왜 이 동방굴패를 8천만 원에 사시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복륜이라고 부르는 영역은 우리 난초라고 부르는 집단 내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난초는 여배품이 기반이고 기본이고 여배품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꽃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꽃을 감상하는 입장에 있는 장미꽃을 꽃집에서 잘라놓은 장미꽃을 가지고 와서 며칠 보다가 시들면 버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뭘 합니까? 장미나무를 길러서 해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워서 감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장미나무를 살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사야 될까요? 바로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 장미나무를 화단에 심는 것이죠. 장미나무를 화단에 심으면서 이파리를 보기 위해서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이 복륜은 여배품이라고 부르는 나무에 해당되는 장미나무에 해당되는 집단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면 제일 기본이 환엽, 단엽, 미엽 이 무지개가 아니고 제일 중심은 바로 스트라이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투, 복륜, 삼반이죠. 그 중에 삼반은 조금 레벨이 낮으니까 중투와 복륜이 양대 산맥이다. 좌청룡 우백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동방굴패는 복륜이라고 부르는 제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 중에 레벨 랭킹이 제가 볼 때는 1등이다. 어디서? 전 세계에서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신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라가 1등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 이게 1등일 수도 있고 이게 1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복륜 부분에 왜 이대발 박사는 1등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이파리 생기는 게 신라하고 같잖아요. 여기에 원판화가 핀다는 거죠. 자, 여기를 볼까요? 원판화가 이렇게 핍니다. 원판화가. 황색, 주검색, 홍색, 자색은 목색의 반열에 들어간 색상이 아니겠습니까? 황색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원판의 황색에 무늬가 깊게 들고 화근이 없고 라는 게 겹쳐져서 나오니까 자, 오늘 초보자분들께서 난초를 살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돈이 가게 되면 어떤 걸 고려하고 살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